이 모델은 갤럭시 노트 9 모델이거든요. 노트 9. 여기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모서리 부분만 이제 살짝 깨졌어요. 많이 지키지도 않았는데 좀 이 부분이 깨져갖고 이제 유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노트 9 모델을 이 글라스 유리를 교체하는 영상을 좀 찍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전에 다른 모델들도 이제 찍었는데 노트 9는 없어서 좀 찍어서 좀 보여드리려고, 뭐 요렇게 생긴 이제 유리, 이게 이제 다른 데에서 이제 띈 유리인데 이렇게 유리만 교체가 가능해요. 그래서 유리를 벗기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조금 준비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유리를 분리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이 밑에는 지금 이제 열을 주고 있거든요. 여기 열을 주고 있는데, 열을 주고 있고 저희가 뜨겁기 때문에 장갑을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 장갑을 꼭 끼고 해야 되고, 이제 이게 장비가 있어야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360도, 180도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요. 저는 위쪽에 유리를 좀 잘라서 쇠 실 같은 게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이거를 분리하는 거거든요. 요 잘라낸 이유는 이 리시버 망이 있어서 이제 잘라낸 거예요. 이게 걸려 갖고 자꾸 걸려서. 이게 이제 뭐 잘라내거나 아니면은 뭐 깨져 있는 부분이 유리가루 같은 게 이제 조각조각 깨지면 유리가루가 생기니까 그 유리가루들을 지금 핀셋으로 좀 제거해 주는 거거든요. 왜냐면 유리가루가 들어가면 이제 LCD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얇은 철실이 있는데요, 그 철실로 해서 이 유리를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철실이 너무 얇다 보니까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이걸 분리하게 되면 그 분리되는 그 자국이 남아요. 이제 분리하면서 자국이 남는데 그 자국을 보면서 아, 분리가 되고 있구나 라고 보이니까 철실이 너무 얇아서 이렇게 지금 이게 철실인데 이렇게 비치면은 뭐 비춰져서 보이기는 하는데요. 요게 아주 얇은 철실이거든요. 철실인데 요거를 요 윗부분부터 유리하고 LCD 부분을
그 중간에 이제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얗게 보이는 거는 지금 분리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유리하고 LCD 부분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제 노트북가 이제 옛날 모델이긴 한데 아직도 많이 쓰세요. 이 제품을 많이 쓰고 있고 아직도 쓸만하고, 요즘은 뭐 크게 뭐 게임이나 뭐 그러지 않고 그냥 영상만 보고 저기 하신다 그러면 아직도 쓸만 하시거든요, 노트북가. 안 보여갖고 건드렸네. 원래 머리를 저 안쪽에 집어 넣고서는 막 보면서 해야 되는데 영상을 찍으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서 제가 요거를 분리하면서 하나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 사설 업체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그 행동들을 좀 해갖고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점검비라는 걸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점검비는 뭐냐면 사실상 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해서 이제 수리가 되면 이제 수리를 해드리는 거고, 수리가 안 됐을 때에는 이제 점검비만 받고 어떠한 이유에서 뭐 수리가 안 됩니다 라는 이제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점검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점검을 했는데 또 점검비를 안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액정 수리를 하는데 액정에 막 이렇게 주황색 줄이 가고 뭐 빨간색 줄이 가고 화면이 시커멓게 안 보이고 막 그러는데, 누가 봐도 수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막 화면이 지지직거리고 줄들이 생기고 터치가 안 되고 막 그러는 액정인 경우에는 어딜 가도 수리가 안 돼요. 그냥 통째로 액정을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걸 갖다가 제가 좀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뭐 좀 한 30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고객을 나가게끔 하고 한 30분 지나갖고 오면은 이거 제가 해봤는데 이거는 안 되겠네요, 이거는 그냥 센터로 가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점검비를 뭐 5만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어느 누구나 오셔도 수리가 안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는 걸 갖다가 굳이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이제 점검비만 받는 거죠. 이제 점검비만. 수리 하나도 안 하고 막 5만원씩 받아대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는 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하실 때 점검비를 받냐고 좀 물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 점검을 해갖고 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검을 해야지만 되거든요. 뭐 세척 작업도 해야 되고, 세척 작업을 한 다음에 수리 여부도 또 판단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점검비를 주셔야 돼요, 그거는. 왜냐면 저희들도 수리를 웬만하면 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뭐 점검비를 받으려고 하는 것, 뭐 점검비를 막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무리하게 뭐 5만원씩 이렇게 받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5만원씩 받을 수 있는 점검비는 사실 아이패드는 수리 자체하고 점검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앞에 액정을 다 뜯어내야 돼요. 그런 건 사실 이제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행을 해요. 근데 수리가 안 되는 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꼭 수리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서는 수리가 안 되니까 점검비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거의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또 그 블로그나 후기를 남기면 다 삭제를 해요. 아니면은 덮어버리죠. 글을 많이 써갖고 뒤쪽으로 밀게 하거나, 대표적인 게 청자 들어가는 데랑, 그 다음에 매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킹스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기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두 군데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사하게 쫓아하는 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받으시기 전에 점검비가 나오는지, 그리고 누가 봐도 딱 봤을 때 수리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게 있는데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수리하는 기준은 화면이 제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화면에 줄이 없고, 그리고 터치가 잘 됐을 때에는 그냥 수리가 돼요. 어지간히 하면 이제 수리가 되는데, 화면에 녹색 줄이나 빨간 줄이 생기면은 수리가 안 돼요. 그리고 검은 멍이 있는데, 그 검은 멍이 작은데 더 이상 커지지가 않거나 그러면 그 멍은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커지지는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멍이 있는 상태에서 쓰신다 그러면은 그것도 그냥 수리가 가능하고요. 그 외에는 거의 액정 자체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그냥 센터에서 수리하시는 게 낫죠. 저희도 웬만하면은 봐서 이거는 수리가 안 됩니다, 그냥 센터로 가세요 라고 하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받고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 하도 먹고 살기가 힘들다고 이제 좀 그렇네요. 말 못하겠는데, 그런 거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점검비를 받으니, 사실 저도 이제 수리업을 하지만 좀 창피하거든요. 그렇게까지 해서 돈을 번다는 자체가. 이렇게 하면은 우선은 이렇게 유리가 이제 분리가 된 거죠. 유리를 분리를 한 거고, 이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요 위에 있는 그 하얗게 보이는 거를 이제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 작업을 해야 되고, 세척 작업을 한 다음에 이제 전체를 다 분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전체 다 분리를 해서 LCD를 분리하고요. 우선은 제가 세척 작업을 하고, 그리고 나서 화면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뒤에 이제 백커버 분리하고, 그 다음 메인보드 분리하고 LCD 분리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 볼게요. 아까 하얗게 있던 부분을 좀 제거를 했고요. 이제 제거를 좀 해서 약간은 이제 식었기 때문에 제가 제품을 켰어요. 켜서 유리를 분리하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보려고 미리 좀 켰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는 없고, 이제는 이렇게 검은 화면을 했을 때 이제 좀 그래도 자국이 많이 남아 있죠. 요거를 이제 깨끗하게 이제 닦아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분리를 하고 유리를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네.
우선은 전체 분리하면서 이 LCD 부분을 분리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리를 옮겨서 액정을 이제 분해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보이는 이 밑에 이제 푸른색 판은 열판이라고 해서 아주 뜨겁게 이제 열을 가해 주거든요. 보통 한 90도 100도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그래서 장갑이 있어야지 돼요. 뜨끈뜨끈 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세척 작업을 좀 했어요. 좀 세척 작업을 해서 좀 깨끗해 보이죠? 깨끗해 보이고, 우선은 뒤에 이제 백커버 유리가 있는데, 이 백커버 유리를 이제 분리를 하기 전에 뜨겁게 열을 가한 다음에 이제 분리를 하거든요. 보통 이제 드라이기 있죠? 헤어 드라이기 뭐 1000에서 1200W 짜리 드라이기로 해서 이제 열을 뒤쪽에서 가열을 해 갖고 이제 분리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공구가 있어 갖고 드라이를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열판에 올려 놨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분리를 하죠. 이렇게 해서 라이터 기름을 뿌려주고요. 뭐 드라이기로 하는 거랑 이 열판을 사용하는 거랑 이제 똑같아요. 분리하는 방식은 뭐 꼭 이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열판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 하고 이제 이런 명암이나 뭐 플라스틱 명암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편하죠, 분리하기가. 이렇게 분리를 하면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되는 거고, 이제 뒷판을 분리해야 이제 배터리도 교체할 수 있고, 메인보드, 뭐 충전 단자, 뭐 여러 가지를 분리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뜨거울 때 이 양면 테이프나 양면 테이프 이 잔여물을 닦아내시면 훨씬 잘 벗겨지거든요. 이게 뭐 식은 다음에 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제 좀 떼기가 어려워요. 그럼 다시 열을 주고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뒷판을 뜯었으면 그 다음에 나사를 풀러야죠. 예전엔 전동 드라이버가 없어갖고 가까이에 그냥 십자 드라이버로 이제 다 뺐는데, 어떻게 선이 여기까지 닿아서, 나사가 많아서 사실 손 드라이버로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렸거든요. 이렇게 전동 드라이버가 있으면 간단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세모 표시가 있어요. 여기도 세모 표시가 있고, 여기 위에도 어디 세모가 있을 텐데, 세모 표시가 뭐냐면 이렇게 핀셋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넣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세모 표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아 뜯어도 되니까. 이게 배터리 커넥터, 여기 보면은 셀프 카메라하고 근접 카메라, 아니 광각 카메라, 그 다음에 근접 센서, 요거는 LCD, S펜, 이거는 충전 PCB. 유심을 빼야 되니까 여기 위에 유심 빼는 게 있거든요. 계속 빼면 유심도 빠지고요. 빼고, 메인보드를 잡고 있는 나사가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3개. 위에 하나, 밑에 2군데.
이렇게 나사 3개를 빼고 메인보드를 위에서 들어서 이렇게 빠지면 이제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이게 뜨거울 때 뜯으면은 이렇게 바로 뜯어져요. 왜냐면 이 여기도 다 양면 테이프이기 때문에 양면 테이프여 갖고 이제 나이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스며 들어가라고.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분해가 된 거예요. 이제 이 LCD를 이제 분해를 할게요. 금방 하는 것 같죠? 뭐 계속 수리를 하기 때문에 손에 익어서 그래서 조금 빠른 거죠. 그리고 나사가 메인보드에 박혀있던 이 3개의 나사랑 처음에 뜯었던 나사 크기하고 달라요. 이 3개가 나사가 작아요.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꼭 구분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깊이가 짧은데 긴 나사를 이제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사가 이 앞으로 뚫고 나가요. 그러면 이 LCD 부분을 파손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나사들하고 처음 박는 나사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좀 놓으시거나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조립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LCD를 분리를 해 볼게요. 사실 노트는 LCD를 잘 분리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한번 사실 LCD를 분리 안 하고도 이제 유리 수리가 가능하거든요, 이 모델은. 근데 이제 좀 보여드리고 해야 돼서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분리를 하는 해서 좀 영상이 없더라고요. 영상이 전 있는 줄 알았는데 수리하는 영상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영상은 사실 참고용이에요. 그 수리를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참고하시라고 해서 이제 보는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분리하시다가 LCD를 고장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 하시라고 해서 찍는 영상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수리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서 찍는 거지. 이거를 괜히 따라 하셨다가 이제 고장 나면 원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양면 테이프예요. 이 검은 게 이 양면 테이프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 여기 보면 검게 보이는 게 양면 테이프고요. 왜냐면 이렇게 분리할 때 그 화면이 죽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도 이제 분리할 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여기서 조금만 실수하면 화면이 그냥 죽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쪽도 살짝 떼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뜯어진 거죠. 이렇게 얇아요. 이게 그리고
LCD 유리 재질이 아니고 플렉시블 타입의 그 LCD이기 때문에 띄기만 해도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휘어 있어요. 이게 휘어 있고 울퉁불퉁해져요 이게. 그래서 사실 기술력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근데 수리하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이게 조금 열을 식힌 다음에 이제 또 켜봐야 돼요. 이게 화면이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왜냐하면 뜯는 과정에서 또 고장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좀 식힌 다음에 한번 켜보고,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 이제 여기에 이제 유리를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이 뒤쪽에도 보면은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고 끈끈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걸 다 세척을 해야 돼요. 세척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세척을 한 다음, 세척을 하기 전에 한번 켜볼게요. 켜보고, 그냥 켜볼까요? 지금 세척은 나중에 하고, 지금 여기 이게 LED 그 빛 감소해주는 애인데, 얘가 빠져갖고 다시 제자리에 두고, 뜨끈뜨끈한데요. 우선 대충 화면만 나오게끔 해서 화면이 나오는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펜터치 PCB도 다 연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펜터치 이렇게 하고, 배터리 연결하고, 여기를 꼭 눌러줘야 돼요. 여기 원래 나사가 박혀 있는데, 이 나사가 박힌 이유가 여기 전원 버튼하고 그 접촉이 되라고 해서 이제 있는 거거든요. 접촉이 된 건가? 안 된 건가? 접촉이 안 되나? 깜짝 놀랐네. 안 펴지는 줄 알고. 매번 작업을 하지만 매번 이제 킬 때마다 이제 깜짝깜짝 놀라죠. 이게 잘 되나, 안 되면 어떡하나, 고장나면 어떡하나. 좀 밝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실 이상은 없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 다음 이제 작업이 세척 작업. 세척 후에 이제 액정을 이제 유리랑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갑니다. 제가 요 세척을 한 다음에 유리를 붙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유리를 이제 붙이는 작업을 먼저 해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제 유리가 있고요. 쇠 유리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OCA 필름이라는 건데 아주 투명한 그 필름지예요. 그래서 이 투명한 이 필름 유리, 아니 필름지를 이 유리에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손으로 해서 할 수는 없고 장비를 사용을 해서 이제 붙여야 돼요. 왜냐면 이게 곡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또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장비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방향을 또 알아야 되겠군요. 네, 이렇게 생긴 검은 틀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지그라고 하는 건데, 이 지그가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그리고 요 이제 OCA를 이제 또 틀에 끼워야 되거든요. 하도 오랜만에 해서 이렇게 지금 필름지를 낀 거예요, 이 안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놓고 누른 다음에 떼면 요 고무에 이 필름지가 붙는 거예요. OCA 필름지가 붙고, 그 다음 이제 이 유리를 또 벗긴 다음에 또 틀에다가 또 끼워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틀에 이제 유리를 지금 얹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필름지에 보호 필름이 있거든요. 보호 필름을 띄고 재빨리 이 보호 필름도 떼고 틀에 맞춰서 쏙 집어넣고, 지금 소리가 나는 건 뭐냐면 이 안에 있는 공기를 잡아 빼는 거예요. 잡아 빼서 이 안에를 진공 상태로 만드는 거거든요. 공기압을 계속 빼서 진공을 만든 다음에 진공 상태가 잡히게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누르는 작업을 해요. 이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꺼질 거예요. 좀 있으면. 네, 진공은 꺼지고, 그리고 이제 세게 누르는 거죠. 세게 눌러서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필름이 붙은 거예요. 필름이. 이제 저희가 이제 보는 거는 이 필름지 안에 이제 기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고, 기포가 있다는 거는 뭐냐면 공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또 빼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금 약간 있는 것 같아서 기포 빼는 작업을 하고 이제 유리 붙이는 거를 다시 시작할게요. 이제 유리는 기포를 빼는 작업이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D를 이제 올려서, LCD가 이렇게 세척을 다 이제 했어요. 아까 전에는 이제 이 판 자체가 평평한 판인데 지금 여기 이제 밑에 파져져 있는 게 여기 PCB 때문에 이제 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또 틀에 맞춰 갖고 틀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틀에 또 맞춰요. 이렇게 틀에 맞춰서 여기에 엎어서 꾹 눌러요. 꾹 눌러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딱 맞는 거죠. 왜냐면 유리랑 LCD랑 정확하게 맞아야지만 되니까 오차가 없어야 되거든요. 오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맞추고, 그러고 나서 먼지 같은 게 있으니까 닦아주고요. 먼지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먼지가 없다
이게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지가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면 또 똑같은 아까 틀에 맞춰서 이제 OCA 필름을 벗겨주는 거죠. 그리고 얼른 올리고요. 아까와 동일한 방식으로 다시 눌러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진공,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는 작업을, 아니, 빼는 소리예요. 지금 윙 하고 소리 나는 게. 이제 누르고 있어요. 누르면서 이제 진공 잡아주는 애는 멈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붓는 거죠. 큰일 날 뻔했다. 욕 나올 뻔했네. 네, 이렇게 이제 붙어서 여기 이제 기포가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그 기포 빼주는 작업을 또 해야 돼요. 한 15분 정도. 그렇게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 유리까지 이제 다 붙이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포도 다 뺐고요. 그리고 이제 액정을 이제 붙이는 작업이죠. 이제 실질적으로는 액정을 이제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갖고 이제 기존의 베젤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굳이 뭐 끼워서 테스트는 안 하고 그냥 액정을 우선 붙일게요. 붙인 다음에 이제 분리하고 하게 된 후에는 이제 여기 가생이나 이 중간쯤에 이제 양면 테이프 같은 게 이제 많이, 아니 양면 테이프가 원래 붙어 있다가 이제 띄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세척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양면 테이프 끈끈이도 있고 먼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닦아 준 다음에 다시 이제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거든요. 다시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라 리시버망을 안 가져왔는데, 그 여기에 만약에 유리 조각이 있거나 뭐 먼지가 있거나 뭐 나사 같은 게 이제 이 안쪽에 이제 있는 경우에 액정을 양면 테이프 붙이고 꽉 눌렀을 때 만약에 이물질이 있으면 여기 이제 찍히면서 LCD가 파손이 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세척을 꼭 해야 돼요. 잠시만요. 여기 리시버망을 저쪽에 놓고 와서, 그리고 대부분 양면 테이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양면 테이프가 아닌 뭐 다른 거로 이제 붙이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왜 이제 양면 테이프가 아닌 다른 거로 붙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이거를 다시 수리를 할 때 문제가 좀 되거든요. 다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양면 테이프가 아닌 뭐 본드나 막 이런 거로 이제 막 붙여버리면 재작업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제 재작업이 어려워서
원래 붙어 있던 방식으로 붙여 주셔야 돼요. 그리고 치고요. 그리고 우회 쪽도 양면 테이프를 이게 과정이 좀 많아요. 그냥 대충 뭐 본드 같은 거 갖다가 바르고 막 해갖고 하면은 시간은 좀 덜 걸리고 편한데 원래 방식대로 이제 막 하려고 하면 좀 문제가 귀찮은 게 좀 있죠. 근데 재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막 붙여서는 또 안 되거든요. 이거를 잘라야 되겠네. 사이즈가 안 맞아서. 왜 그랬냐면요, 여기 이걸 뜯었는데 크기가 안 맞네요. 크기가 안 맞아서 잘라갖고 반반 붙여야지 되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제 보호지를 이제 전부 다 띄고요. 기존에 이제 제품 이 베젤 옆에 테두리 같은 게 찍힘이 심하거나 뭐 어디가 이제 스크래치가 많이 났거나 그러면 액정을 수리하면서 교체하시면은 비용적으로도 좀 저렴해지고 또 깨끗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위에 붙여버렸네. 좀 저렴하게 수리를 하려고 하고 깨끗하게 쓰신다 그러면 요 테두리가 찍힘이 이제 심하거나 스크래치가 많으면은 액정을 수리할 때 어차피 다 뜯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부품값만 들어가서 이제 수리가 가능한 거죠. 한 번 더 세척을 하고 이제 날짜 같은 거는 이제 이 안쪽에 이제 적는데요. 이제 적는 이유는 언제 수리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서
거거든요.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먼지 없고 뭐 이물질 없고 하면 이제 그대로 이제 덮으면 되거든요. 여기 이제 터치 PCB하고 LCD PCB가 있으니까 여기를 먼저 넣어주고, 끝에 먼저 맞추고, 여기 끝에 맞추고, 천천히 덮은 다음에 맞으면은 꾹꾹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액정은 조립이 된 거고, 이제 켜 봐야 되니까 조립은 어차피 역순으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역순으로 하는 거니까 나사 3개 메인보드에 꼽는 거, 이제 깊이가 낮은 거요. 그 3개 꽂아주고, 아까 3개 나사가 얇은 게 있는데, 여기 위쪽이 전원 버튼 눌러주는 거라 여기 먼저 꽂고, 요 밑에 2개 꽂아주면 되는데 우선은 켜볼게요. 죠 우선은 유리는 이렇게 분리를 해서 우회 쪽이 이제 깨져 갖고 이제 이렇게 분리를 해서 다시 유리를 교체를 하고 이제 양면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다시 이제 꽂은 거죠. 꽂았고 뭐 이상 없고요. 이게 유리 수리가 간단할 수도 있고 간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거든요. 옛날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역순으로 카메라 같은 거 꼽고,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뭐 가이드 같은 것도 꼽고, 마지막에 이제 이 백커버인데, 백커버 기존에 이 옆에 이제 붙어 있던 양면 테이프는 띄시고, 그 다음 새 양면 테이프로 다시 붙이신 다음에 이제 뚜껑을 덮어 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방수 방진이 되는 양면 테이프예요. 스마트폰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그 양면 테이프로 다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거가 아무리 접착력이 좋다 하더라도 다 띄시고 새 거로 붙이셔야지만 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